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올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4일 만의 결정입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제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검 제도는 행정부와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은 수사 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제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거스르는 방탄 거부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는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로 고정된 기준금리를 10일에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9월에 통화정책을 전환하고 한국은 10월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 12명 전원이 23일 예정된 한국은행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3.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지연을 동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0.6%에 달하며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 격차 조정 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큽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베이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중 83%인 10명이 10월 인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조사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2.4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58%로 집계되었으며 한은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9월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 12명 중 7명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4명은 7월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1일 충남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이후 8년 8개월 만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경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해 간부 1명과 병사 1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훈련병은 사망했습니다. 부상당한 간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은 유가족 지원팀을 파견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상당한 교관은 국군 수도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치료 중입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해 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환자 전담 지원팀을 통해 교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지원팀을 운영해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대구 육군 54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군 당국은 실제 수류탄 훈련을 중단하고 연습용 수류탄으로 대체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실제 수류탄 훈련을 재개했으며 이번 사고는 그 이후 첫 사고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군사경찰 및 민간경찰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연이어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를 현장 조사합니다. 장애 원인,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6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에도 시스템 오류로 메시지 송수신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1월, 5월, 10월에도 장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에는 10일 사이에 집중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올해 1분기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870만 명입니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인증을 받아 정부 부처에 안전재난문자, 건강검진 안내문, 요금 세금 고지서 등을 발송합니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의 데이터 처리량 증가와 시스템 투자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톡 의존도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공모전에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입주 후 출산하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이사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 2위로는 난자동결 시술 페이백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난자동결 시술 페이백은 난자동결 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하면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제안이고,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식 준비와 가전제품 구입 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안입니다. 저출산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안들이 뽑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위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25세에서 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 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 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 4천만 원, 그 외 비용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일주일닭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치킨업계 빅3 중 하나인 BBQ가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제너시스 BBQ는 23일부터 황금 올리브 치킨 가격을 3,000원 올리는 등 23개 제품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2년 만의 인상입니다. 배달비까지 합치면 소비자는 황금 올리브 치킨 콤보를 주문할 때 3만 원을 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BBQ는 110개 품목 중 치킨 23개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황금 올리브 치킨 소간심 등 56개 제품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내 치킨이 고추바사삭 등 9개 치킨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고, 프라닭 치킨도 단품과 세트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BBQ는 이번 인상이 가맹점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 가스전기료 상승 등이 가격 인상의 배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검사장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부에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미국 정부가 의회와 함께 ICC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ICC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이 극도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터무니없다며 ICC를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ICC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 범죄 혐의 조사를 승인하자 ICC 검사장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이를 해제했지만 블링컨 장관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의 압력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ICC 수사를 지지하면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고 쾌적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내외로 오르며 밤에는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지역에 따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시기 바라며,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 얇은 외투 한 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